두 번째 사건 알아보죠. 자, 죽음의 호소 반성 없었다. 자, 네. 박 변호사님, 이 죽음의 호소 반성이 없었다. 이거 어떤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까? 일단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파트에서 경비원 관련된 얘기인데요.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사건이에요. 이중 주차 등으로 이 경비원을 입주민인 심 씨라는 사람이 폭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2주간 어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요. 그 이후에도 화장실에 끌고 가서 경비원한테 12분간 폭행을 해서 때리는 모습이고요. 예. 그래서 또 폭행도 일삼고 사직도 강요하고 이른바 갑질을 강요를 했던 혐의인데 결국은 이 갑질에 대해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지난 5월 10일 날 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. 뭐 다들 기억하시겠죠. 지난 봄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저렇게 밀어서 주차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인데, 자, 승현, 그 유족 측의 입장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유족 측에서는 사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다시 한번 들으면 국민들께서는 또 화나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야기가 이 감정 노동자이신 경비원에게 머슴의 끝없는 거짓은 어디까지인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. 머슴?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고요. 두 번째는 이 경비원이 사직서를 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알고 산에 가서 그냥 나와 있는 단어니까 부적절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100대만 맞자. 예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에서 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했다는 말이 마지막 음성 유서에, 그러니까 말로 했는 유서가 있었습니다. 그 녹음된 데 나타나서 고인이 직접 그렇게 기록을 녹음했는데 남겼군요. 그게 나와서 예. 지금도 저는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. 예. 자, 그런데 이 피고인 억울하다. 그래도 억울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? 네, 이 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이 강요 미수와 폭행에 대해서는 이 심 씨 측 변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. 이 검찰이 저 사람이군요. 네네, 저 사람이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함께 경찰서를 나오는 모습인데요. 강요 미수와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이 감정적으로 이 숨진 고인을 고통스럽게 한 거는 사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다만 이 다툰 적은 있지만 이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고 또 이 골절도 자신이 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. 또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변호인의 말이고요. 이 당사자인 심 씨도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피해자, 이 돌아가신 분의 형님이 증인 진술 과정에서 고인을 이 심 씨가 머슴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. 자, 이 피고가 말이죠. 숨진 고인 경비원 최 씨를 무고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,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가 누구를 막 괴롭힐 때 물리적인 어떤 가해도 가해지만 계속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, 이것도 정말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?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거죠.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람은 사실상 감정 노동자인 경비원은 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갑과 월도 이 말이 전 너무너무 싫은 말인데 그 주민들이 그 경비원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, 너는 그만둬야 돼, 너 나가야 돼, 그러면서 경비원이 고소하면 그게 반대되는 고소를 하고 또 경비원이 진단서를 끊으면 자기도 맞았다고 진단서를 내고, 이러면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삶의 전부인 곳이잖아요. 이 전부인 곳에서 그 주민과의 대척점에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럼요. 그러면 그 순간순간 자기는 자기의 길을 알 수 없고 나는 끊임없이 그 끝으로 몰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감정 노동자인 경비원,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공 기자, 그 증인들 재판 나와서 했던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을 텐데 그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재판에서 이제 고인이 된 최 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증인들의 입장이 많이 나왔습니다. 먼저 한 입주민은 지난 5월에 최 씨랑 이제 피고인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본인이 밝혔어요. 그러면서 이제 최 씨의 호소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 씨가 이제 기록해둔 포스트잇 내용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다. 이런 얘기를 또 전했고요.
약자 입장에서 뭔가 최 씨를 도와드려서 함께 억울한 심정이나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. 이제 또 다른 입주민은 지난해 4월에 최 씨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. 이제 최 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최 씨와 나온 대화를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최 씨가 이제 피고인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자지 하하. 못할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. 그렇군요. 참 지금 유튜브로 사건 반장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정말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답답한 심정을 좀 표현해주고 계시네요. 자, 박 변호사, 네.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자, 과연 그럼 검찰이 내렸던 구형 어떻게 됩니까? 자, 일단은 뭐 폭행, 상해, 무고, 강요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되고요. 또 검찰이 봤을 때는 아파트 갑질이다, 경비원 갑질이다 봐서 아주 큰 구형을 했습니다. 징역 9년을 지금 구형을 한 저 상황이고요. 정도면 상당한 그렇죠. 이게 뭐 사망한 거는 사실 극단 선택은 이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런데 거의 뭐 살해한 것처럼 이렇게 거의 구형을 했거든요. 상당히 중형을 지금 구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진술이 엇갈린다고 변호인이 주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궤변도 조금 해요. 피해자 형한테 골절당한 거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증거 얘기를 좀 했었죠. 특히 입주민들의 목격 사실하고 그 목격했던 것을 기록을 했던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음성 유서를 남겨뒀어요. 예.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유서는 아주 유력한, 아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오, 법원 예. 판례에 따르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9년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범죄가 혐의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. 뭐 그렇다면 뭐 9년에 가까운 중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9년까지는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으시. 네, 솔직히 말하면 9년까지 나오긴 어렵고 검찰도 이 갑질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분노 그게 좀 반영이 됐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중해서 구형한 게 아닌가. 뭐 9년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법 여기까지 짚어봤고요.